Minari. I want to thank the HFTA. I want to thank my team at CAA Relevant, all the Minari family. I want to thank the actors Stephen, Yeti, YJ, Alan, Noel, Will Patton. 안녕하세요. 뉴욕에서 영화하는 남자 뉴욕맨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지난 28일 캘리포니아에서 골든글로브 어워즈가 열렸는데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영화 미나리가 작품상 후보에 오르고 수상까지 하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아카데미에서 기생충이 이룬 3관왕에 이어서 한국인으로서 또 한 번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큰 쾌거였는데요.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기뻐할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이번에는 영화 미나리가 외국어 영화상 수상을 한 것이 어떤 문제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영화 미나리는 1980년대에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 미국 아칸소주 시골로 이민을 오게 된 한국계 이민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극 중에서도 한번 언급이 됐지만 제목인 미나리는 전 세계 어딜 가서도 잘 적응하고 살아가는 한인들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연출을 맡으신 정의삭 감독님도 교포 2세 출신이고요. 이 영화는 그분의 어릴 적 경험담을 토대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영화에는 한국 국적의 배우 두 분도 출연을 하시는데요. 바로 배우 윤여정 씨와 배우 한예리 씨입니다. 이렇게 한국 배우가 출연하지만 이 영화는 배우 브래드 피트가 대표로 있는 플랜B라는 영화사에서 제작을 하고 미국인 감독이 만든 미국 영화입니다. 하지만 영화가 한국계 이민자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만큼 극중 주조연분들이 대부분 한인분들인데요. 스티븐 연 배우는 이번 영화로 인해서 다음 아카데미 시상식에 아시안계 미국인으로는 최초로 나무주연상 후보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영화는 우리 배우 윤여정 씨가 극중 영화대사가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기력만으로 미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무려 21관왕의 쾌거를 이루셨다고 합니다. 미나리는 그 작품성만으로도 아주 훌륭하고 크게 인정받고 있는 영화인데요. 지금까지 무려 62관왕을 기록하고 있고 미국 로튼토마토의 신선도 지수가 무려 100%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CNN이나 버라이어티 그리고 인디와이어 같은 각종 언론 매체에서도 극찬을 이어가고 있고요. 미국계 서로 다른 국적의 이민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미국 자체가 이민자의 나라인 만큼 국적이 달라도 이민자로서 뭔가 통하는 게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영화 미나리는 미국 회사가 제작을 하고 미국인 감독이 연출을 맡고 그리고 미국인 배우가 주연을 맡은 미국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화가 자국 내 영화제에서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오르고 수상을 했다는 점인데요. 이거 하나만 놓고 보면 크게 문제가 아닌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오르면서 그와 동시에 작품상 후보에는 오르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작년 아카데미에서 영화 기생충이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오르는과 동시에 작품상 후보로도 올랐었는데요. 이번 골든글로브 어워즈에서는 작품상 후보로는 오르지 못하고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만 올랐던 거죠. 이는 외국어로 제작된 영화는 애초에 영어로 제작된 영화와 비교 자체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도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와 관련해서 많은 반발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미나리는 이미 여러 유수 영화제에서 그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는데 말이죠. 물론 골든글로브에는 영화가 아무리 미국 영화라고 해도 그 극중 사용된 언어의 50% 이상이 외국어일 경우 외국어 영화로 분류를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규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인종차별 논란까지도 더 불거지고 있는데요. 과거 골든글로브는 쿠엔틴 쿼렌티노 감독의 영화 인글로리어스 바스터즈를 작품상 후보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영화 바스터즈는 미나리와 마찬가지로 극중 50% 이상이 외국어로 진행이 된 미국 영화죠. 제가 찾아보니까 영화 바스터즈와 미나리 둘 다 극중 70%가 외국어로 제작이 되었더군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왜 미나리는 작품상 후보에 오르지 못하고 그리고 바스터즈는 작품상 후보에 올랐던 걸까요? 두 영화의 가장 큰 표면적인 차이 중 하나는
감독과 배우가 동양인이었고 백인이었다는 점이 있는데요. 이는 과거부터 많은 인종차별 문제가 있었던 미국인들 시점에서는 인종차별적인 의도가 아니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물론 이번 골든 글로브 어워즈 하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는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미나리가 가진 진정한 작품성 앞에서는 말이죠. 이미 여러 유수 영화제에서 작품성을 인정받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지금 작품상 후보로서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아카데미 시상식은 약간 백인 위주의 영화제에서 점점 더 국제 영화제적인 양상으로 그 흐름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조커로 잘 알려진 호아킨 비닉스 배우가 시상식에서 관련된 발언을 한 적도 있고요. 또 작년 기생충이 이뤘던 3관왕의 쾌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아카데미에서 미나리가 작품상 후보로 선정이 될지 많이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영화 미나리를 얘기하면서 미국 내 한국계 이민자들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주연을 맡았던 스티븐 예원 배우가 실제로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요. 근데 I'm American too. 국적이? Yeah. I live in a very strange place. I feel like I live on an island by myself. And it's actually interesting because the film Okja, the character that I play, he's supposed to be Korean American and he's a translator for his group. 근데 통역은 잘 못하고 한국 사람들은 이해 못하고 미국 사람들은 볼 때 아, 너 한국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 외로운 역할이야. Yeah. And in that same way, for me, I experienced exactly that throughout the whole filming process. 비슷한 시기에 미국으로 이민을 온 사람들이라면 아마 누구나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현재까지도 그 어려움이 남아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러나 지금은 한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지면서 미국 내 이민자들에 대한 위상도 동시에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뉴욕에서는 각종 한인 문화 행사들이 미국인들에게 큰 주목을 받고 있고요. 한식과 케이팝 그리고 한국 화장품 등 미국 내에선 인기가 정점을 찍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미교포 2세들의 미국 정계 진출도 많이 활발해졌는데요. 불과 얼마 전에 하버드의 모 교수가 한국 위안부 관련돼서 잘못된 논문을 발표를 한 적이 있었죠. 그때 많이 정계에 진출해 있는 우리 교포 2세 한인분들이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서 큰 목소리 내주셨습니다. 분명 한국과 한인이 힘이 한때 약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힘과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죠. 기생충과 미나리에 이어서 또 다음에는 어떤 한국 영화가 세계를 놀라게 할지 기대가 됩니다.